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2만원입니다. 622만원은 했어요. 2번 계좌는 플러스 만원인데 1번 계좌가 마이너스 7만원 해서 합쳐서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1월달에 왠지 잘 간다 싶었습니다. 참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안철수 관련주에 웃고 안철수 관련주에 우는 그런 흐름이 돼버렸는데요. 어제 제가 고향 갔다 오느라고 늦어가지고 방송을 못 올리고 오늘 아침에 한 6시 반인가 그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보시면 마이너스 10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230만 원 정도 벌었다가 지금 반 정도 다시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어, 그 벌었다가 잃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1월 달에 지금 그 수익이지만 심리적으로 어제 이런 109만 원이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좀 무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그랬고 이제 내일까지 마음을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그다음 다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좋았는데 그 좀 지나고 나면 아쉽죠. 벌었을 때 딱 챙기고 어, 그 일주일 만에 한 달치를 다 벌었으니까 딱 챙겨놓고 그다음 어, 충분히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아쉽긴 하지만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거든. 해보면 벌린다 싶어갖고 더 벌려 그러다가 한 방 얻어맞고 정신 차리죠. 이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까지는 좀 이 마음의 진정을 찾아가지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너무 잘 나갔습니다. 1월 달에는. 그래서 일단은 어, 조금 좋다가 기분이 좀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온 것처럼 또 힘을 내야 되겠죠. 또 안 좋은 날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을 거니까요.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 씨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어제는 방송 안 했지만 그 전날 방송할 때 나스닥에 제가 줄을 꺼놓은 게 이날 꺼놨습니다. 이날 이때 꺼놨는 날 이날 왜 꺼냐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 이거 그때 이틀 전에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정도 선 오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줄 꺼놨는데 지금 어저께 딱 급락하다가 들어올렸고 어제 미정 씨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나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목표치를 대충 한 여기 줄 거는 요 정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오면은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락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근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답니다. 3월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어젯밤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 설명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쯤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인가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금리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겠다 그랬으니까 악재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우려감으로 여기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3월쯤에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하겠다 했으니까 악재인데 그걸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올라갔냐면 금리 인상할 줄 알고 이만큼 빠졌거든요. 미리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는데 금리 인상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는 수준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하고 반등해 버리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이제 코스타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코스타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독일인가 뭔지 모르는데 베타콤플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재료 노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빠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다 반영됐기 때문에 반등하는 겁니다. 거꾸로. 역으로 말하자면 호재가 있어갖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그만큼 딱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좋을 줄 알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좋았잖아요. 좋으면 일단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서 이만큼 빠졌는데 파월 연준회장이 3월쯤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원래 한 3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혹자들은 4번 정도 4번이나 5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래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하는 건 악재거든요. 그래서 악재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올렸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은 악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너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여기서 막 빠졌으니까 이 선은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갈수록 그 부담이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반등 나오는 걸 먹는, 그러니까 짧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뭐 되게 뭐 유식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수는 대충 한 이 정도 선, 오르기도 난감하고 내려오기도 난감한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애플 관련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 뭐라 그러죠?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애플은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애플폰은 그 애플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반도체는 삼성에서 사가고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사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만들면 그게 애플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애플카는 애플에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을 섭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기아차가 애플카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아차가 막 급등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옛날 이야기까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카 기대감으로 기아차가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애플은 그 관련하는 회사를 섭외할 때 비밀 유지 협약인가 그걸 체결한답니다. 그래서 그 체결하면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기아차에서 우리가 애플카 부품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걸 말하는 순간에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 조건에 거기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애플카를 만들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는 절대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만든다 그래 버리는 바람에 내려버렸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왜 그 핫했느냐 하면 애플카에서 우리나라에 부품 업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애플에서 방한했다는 뭐 그런 식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종목 중에 일지테크인가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어디가 버렸노? 바쁠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일지테크 이거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죠. 그 다른 건 다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일지테크 보니까 여기에 설명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죠. 애플카 공급망 진입에 촉각해 일지테크 상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공급업체 선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게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 실무진은 지난해 말에 방한해 가지고 국내 부품 업체 몇 곳과 미팅했다 이런 걸로 해서 어딘지는 모르죠. 모르지는 모르지만 그럴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찜해갖고 오늘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지테크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애플에 공급하게 되면 대박이겠죠. 근데 확실하지도 않고 저는 일단 실적 보고 실적 안 나오면 일단 매매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계속 날아갈 겁니다. 근데 아마도 중요한 건 이 회사에서 애플카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생산하지 않는다로 노코멘트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생산한다 하는 순간에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잡함 때문에 제가 매매하기에는 좀 애플카 관련 부분은 제가 매매하기에는 정보가 없어서 이쪽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했던 것 같아요. 이 뭐 코프라 같은 종목도 괜히 거기 엮여가지고 쭉 떠다가 다시 밀리고 뭐 이런 현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아마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휴마시스 관련한 재료들은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가진단키트가 아마존에서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도 저거 있죠. PCR 검사로는 다 따라가기 좀 힘들다. 그리고 천은미 교수님이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오미크론은 상기도 부분에 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죠? 코로나 최초에 나왔던 알파인지 뭔지 걔는 코 속 깊숙이 균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부 기둥과 목 안 깊숙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검체하려면 아주 깊이 찔러 넣어가지고 그걸 묻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미크론은 상기도 쪽이니까 위쪽에 균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개인이 그걸 코 속에 이렇게 넣어갖고 검진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민감도라든가 정확도가 거의 90몇 %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2회에 걸쳐서 검사하면 PCR 검사 수준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PCR 검사를 포기하고 이제 전부 다 자가진단 키트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자가진단 키트는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나와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를 쓰더라도 병원의 의사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가진단 키트인데 그걸 병원에 들고 가서 의사가 콧구멍에 그걸 찔러갖고 검사한다는 게 그럼 자가진단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휴마시스만큼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자가진단 키트인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축자고 PCR 우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확진자가 제가 보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확진자가 어저께 3,000명 나왔 3,000명대 나왔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완정세를 찾았다 이러는데 당장 오늘 나오는 게 4,300명입니다. 어제보다 한 1,000명 정도 더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내일도 한 5,000명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다음 주 되면 한 10,000명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추운 날씨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000명과 접촉했던 한 20,000명이 PCR 검사하려고 하루 종일 아침에 줄 서갖고 저녁 때까지 PCR 검사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자가진단 키트가 찬밥 신세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 정도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만 해도 지금 해외 수출 물량도 생산하기 빠듯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안 써주더라도 해외 수출만으로도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에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인데 오늘은 약간 반등 나오려는 시도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런 힘 때문에 지금 쉽게 못 들어올리고 조금 약간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안랩이. 근데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춰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정도면 바로 반등하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반등할 것 같다. 지금 나온 조사로는 지지율 조사에서 YTN에서 오늘 나온 게 12.1%가 이래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15%대를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지지율이 12% 나오니까 줄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5% 나온 지지율 조사는 그 회사의 지지율 조사고 오늘 YTN 뭐 했는 그 회사는 원래 한 7, 8%밖에 안 나오다가 급등한 겁니다. 12%가. 그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사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약간 내려온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반등했다는 오늘 그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35%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역전시켰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권 후보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같은 야권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비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지율 조사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흐름으로 안철수 관련주가 약했던 것은 윤석열 관련주가 강한 느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좀 밀렸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어떤 비밀을 이야기했던 그분이 오늘 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자꾸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받던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오늘 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불의의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안 좋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 관련한 부분에 어떤 연관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대거 밀렸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요 시도를 해봤는데 제대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부임 김건희 씨 관련한 부분에 재료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는 내용이 하루에 했는 건 아닌 것 같고 쭉 모았는 게 한 7시간 넘게 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걸 인터뷰했던 기자가 양심선언 비슷하게 그걸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6일 날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공개하면 16일이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내용 7시간 동안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죠.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짐작컨대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한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김건희 씨는 자기가 항변하기 위해서 이야기했겠지만 기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들어보면 그 내용 중에 자기가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그 중에 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 16일 날 그게 나온다 했기 때문에 정신은 먼저 반영되니까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아마도 그 불안감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안철수 관련주를 계속 홀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바람에 2030을 위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대북 선제 타격 뭐 이렇게 해서 안보 관련한 이슈를 터트림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만큼은 과거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홀딩 중인 상태고 오늘 2번 계좌에서 종목을 하나 바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디 갔죠? 매크스 이 종목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오늘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버리고 보합해서 바로 팔아버리고요. 선의전자 잡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철수 관련주의 대장격은 선의전자가 아닐까. 어저께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5%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전자를 지금 한 2% 정도 플러스 났습니다. 잡아갖고 현재 상승 중인 상태. 그래서 현재 안철수 관련주는 안랩, 선의전자, 링네트 이렇게 잡고 있고요. 보시면 광진시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다시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다시 정리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5%로 올라가면서 기대감으로 확 떴는데 안내부로 설명드릴게요. 확 떴는데 뜨고 보니까 윤석열, 이준석이 껴안고 막 으쌰으쌰하는 바람에 윤석열 쪽으로 다시 힘이 모이자 해가지고
그 윤석열 관련주가 뜨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야권 후보로서 밀린 거죠. 밀렸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자질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단일화 없이 3자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하면 거대 야당하고 국회의원 3명인 야당이 단일화 협상 들어가면 바로 그 흡수돼 버립니다. 논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면 TV 토론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가장 그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안철수 후보는 이미 그 3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공약 검토가 잘 돼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안철수 후보 그 555 공약 해놓으니까 그거 따라갖고 또 555 공약 이렇게 막 뺏기기로 들어가는데 아니 대놓고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거 뺏기고 막 서로 공약 뺏기기 바빠요. 근데 이 뺏긴 거는 토론회 가가지고 대화하면 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머릿속에서 구상해갖고 만들어낸 공약하고 남 써놓은 거 제목 뺏겨와서 말하는 사람하고 말의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끝까지 간다면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우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가져갑니다. 이거는 안랩 같은 경우에 적어도 안랩 한 종목만큼은 지금 비중이 좀 많아서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안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2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반등 나온다면 일부 이익 실현은 할지 몰라도 이번 선거 때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뭐 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도체라든가 기타 그 오늘 지수가 반등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아래 그 위로 올라가기는 그 상승 추세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휴마시스하고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 선거판이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종목 찾아서 수익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휴마시스가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이게 시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못 들어오는 거는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